네, 1부에서 국내 뉴스 중심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국제 뉴스들 좀 알아볼 텐데요. 잘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윤 아나운서. 네, 2부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이 환경단체들로부터 소송 위협을 받고 있다고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지진 활동이 증가했는데 환경보호국이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가스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진 활동이 늘어나며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진과 셰일가스는 전혀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아마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셰일가스 지금 이제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진입니다. 그 지진이라는 게 이제 셰일가스 총을 이제 지하 3km, 4km에 집어넣어서 수평파쇄법이라고 해가지고 총을 거총 옆으로 세운 다음에 벽을 깹니다. 벽을 이제 깨서 그 지하 동굴에 쭉 이제 있던 가스를 한 군데로 모으는 거죠. 한 군데로 모으는데 이제 벽을 깨면서 이제 물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화학 물질을 넣고 벽을 깨고 또 그 물을 채우면서 이제 가스를 한 군데 모아서 이제 하나 구멍을 뚫어서 뽑아 올리는 건데 이 깨고 또 물을 집어넣으면 그 물이 이제 밑으로도 흘러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지진이 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렇게 그 중수 헤비 워터인데요. 영어로는 헤비 워터입니다. 그 중수를 만드는 이제 그 중수가 또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셰일가스 업체 그 CEO 한 분이 무슨 학회에 나와서 아예 물을 들고 나왔어요. 그 중수를 물을 들고 나와서 아예 그 자리에서 마셔버렸다는 아무 문제 없다. 그 내가 아예 매일 마셔도 된다고 그랬다는 게 있는데 몇 가지 이제 환경 논점 중에 하나가 지진인데 최근에 이제 아마 이 텍사스 인근 오클라호마 그 부분에 지진이 좀 잦고 그래서 그 셰일가스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셰일가스 외에도 몇 가지 이제 환경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파면 거기 이제 빗물 같은 게 들어가서 오염된다. 또 지하의 구조물이 깨져서 아무래도 지하에 새로운 불안한 게 조성된다. 또 지하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주장이 많은데 아직까지 입증된 것은 뭐 별로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OECD 회원국들의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34개 OECD 회원국들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전분기 대비 0.4%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 성장률 0.5%보다 낮은 수치로 지난해 3분기 0.6%를 기록한 이후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OECD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3%, 2분기 0.4%, 3분기 0.6%, 4분기 0.5%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0.몇 프로 하는 것은 전분기 대비입니다. 그 전분기 대비로 0.6이다 그러면 0.6 곱하기 분기가 4개니까 4, 46이 2점, 그럼 연율로 따지면 2.4%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중국의 수입 감소가 계속 이어질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중국의 지난 1월에서 7월 국가별 수입 감소율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연간 대중국 수출 감소폭을 추정하고 이를 나라별 국내 총생산과 비교했습니다. 산출 결과 호주의 중국 수출이 252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호주 GDP의 1.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 뉴질랜드의 중국 수출 감소분 역시 GDP의 1.9%,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호주도 아마 자원의 저주에 걸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금융, 의료 이런 쪽으로 많이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호주도 제가 느끼기에는 자원의 저주에 걸려들 거다. 왜냐하면 호주의 철광석 이런 이제 자원을 주로 팔아먹고 삽니다. 자원을 팔아먹고 사는데 자원 개발은 원래 이제 이 마진 폭이 좋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치솟아 오른 인건비가 다른 제조업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다른 제조업이 없어지게 되고 그 석유라든지 이런 자원부국들이 대개 단종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 하나만 팔아서 먹고 산다든지 이런 국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원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소위 자원의 저주에 걸려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교적 다양한,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정말 경제학 가르치는 분들이 엉터리로 가르쳤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업 포트폴리오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단작이다, 뭐 업종이 너무 작다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해댔어요. 외채가 많다, 망국론이 어떻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그 선생님들이 아마 뭘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뭐 의도야 나빴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뭘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석유 한 방울 안 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제조업이 각종 임금 구조에 따라서 형성이 돼 있고 한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요즘 참 그 경제를 공부해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 주가는 작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새 성장 동력으로 오프라인 쇼핑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사실 알리페이로 대표되는 금융 결제 사업이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페이와 마이뱅크를 가진 엔트파이낸셜은 마윈 회장이 소유하고 있고, 마 회장은 엔트파이낸셜을 중국에 상장시킬 계획이라서 기존 알리바바 주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자 수가 4,210만 명, 전체 인구의 13.3%로 집계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이민연구센터가 연방통계국의 올해 월간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합법, 불법 이민자 수가 이같이 나타났고, 지난 1910년 이후 10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영국 역시 사상 최대의 이주민 수를 나타냈습니다. 텔레그래프가 영국의 국민보험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이주민 수는 총 82만 4천 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루마니아 노동자는 15만 2천 명으로 1년 새 3배가 급증했습니다. 또 독일 역시 난민 문제 대응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주말 난민 반대 폭력 시위가 있었던 지역을 방문해 극우 세력의 확산을 막았고, 독일 정부 가기는 난민 수용 시설 등에 제공하는 예산을 10억 유로로 늘렸습니다. 네, 이 뉴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도 오춘호 의원하고 이민, 난민, 이런 문제를 들어오는 이제 이미그레이션, 나가는 에미그레이션,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이제 출신 지역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이민자 수가 4,210만 명입니다. 이게 글쎄 전체 인구의 13.3%, 이게 이제 몇 년 이후의 기준이 있습니다. 몇 년 이후의 기준이 있고, 쭉 이제 세대를 이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태어난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이민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제 이민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 이민의 국가여서 이 이민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개 그 사회의 하층민으로 들어오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말 많은 소위 이제 멕시칸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개 이제 아래 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각종 통계를 왜곡시키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바마의 이민 정책에 따라서 또 한 2천만 명이 새로 이제 국민으로 포함이 되면 이 사람들은 갑자기 가난한 국민이 왕창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뭣도 모르는 좌파들은 야, 미국 경제가 가난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가난해진 건 아니죠. 새로 이제 그런 가난한 인구가 이민으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더 가난해진 것처럼 주장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를 왜곡시킬 정도로 이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독일이 이제 80만 명 받기로 했고, 지금 영국의 80만 명이라는 것은 작년 1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이거 이제 사회보장, 또 이제 잡, 또 임금구조,
뭐 고용,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변화를 주는 것은 민주주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민주주의 같은 것도 최근에 뭐 샌더스다, 트럼프다 해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타락이라 그럴까요? 조락이라 그럴까요? 민주주의의 어떤 쇠퇴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말하자면 특히나 현대 들어와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미국에 새로 가담한 이민자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비동질성, 소위 서구적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전통으로부터 이탈, 문화적인 어떤 단일성의 상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의 이제 이민자 13%가 만일에 비슷한 표로 움직일 경우에 엄청난 표가 되는 거죠.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올해 80명의 만 명의 난민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시리아라든지 방글라데시, 뭐 터키 이런 데서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가서 새로 거주증을 딴다. 그러면 일정한 이제 투표권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을 때 정통의 독일 시민들과 비슷하게 투표하겠는가 하는 점에서 보면 전혀 다를 겁니다. 이제 그래서 소위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베이스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큰 장기적으로 보면 큰 사회 변동을 초래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지금 그 유럽연합 국가들이 생겐 조약, 뭐 더블린 조약을 다 어떻든 바꿔가면서까지 지금 이민 문호를 개방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좋은 노력입니다. 정말 좋은 노력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유럽의 어떤 사회적 성격이 굉장히 앞으로 바뀌어가지 않겠는가. 적어도 10년, 20년 단위로 생각하면 굉장히 크게 바뀌어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해보는 그런 뉴스들이 요즘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는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듣고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클링하면 생기 있어지고 맛있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생활에 스파클링이 필요한 순간, 정수 얼음은 물론 다양한 농도의 스파클링을 바로. 삼성 지펠 푸드 쇼케이스로 새로운 냉장고 생활이 시작됩니다.